내가 거기 가습기에 있는 연구원이야.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곧 그렇죠. 끝날 네. 코로나 이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떨어진 것들도 있어요. 떨어진 것들도 있는데 매번 시장이 양극화하긴 하지만 지금 봐야 되는 양극화는요.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양극화 현상이 저는 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요. 길거리에 텐트 치고 잘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를 살던 아니면 자가를 살던 혹은 월세를 살던 요 세 가지 선택안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흔하니까 전세랑 매매, 전세에 월세를 묶어서 전세랑 매매, 전세랑 자가 두 개만 있다 볼게요. 그러면 힘들어지면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가계 형편이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집이 어려울수록 집에 들어가는 돈을 적게 들이고 싶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것보다 내가 집을 사서 사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집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요,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져요. 근데 아까 전세랑 월세는 제가 통으로 묶었었죠. 만약 월세로 살아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내가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싸면 사람들은 월세보다 매매를 선택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 가정하에는 대출 받고 대출 안 나오는 금액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워도 내가 내 집을 구입해서 내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면 내 집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집을 사서 내는 비용이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0.75인가 그렇죠. 이만큼 떨어졌는데 내 집 사서 내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가 쪽이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갈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세도 100% 대출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가계가 어려워서 집값이 많이 못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가계는 대부분 자식까지 있는 한 3, 4인 가구가 기본적인 제일 스탠다드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계에서 전세를 들어가면 대부분 요즘 시세로 봤을 때 한 4, 5억 정도 수준은 들어갈 거예요. 3, 4억에서. 그런 데들은 100% 대출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일부는 내 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이 2년마다 계속 이주하면서 이렇게 이사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내가 집을 사서 거주하는 게 결코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 쪽으로 실수요자들은 지금 자가 쪽으로 움직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보다는 어쨌든 매매자금 대출이 덜 나오는데 그 부족자금은 어떻게 메울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수도권의 약간 구축들, 기존의 신축이 계속 트렌드였거든요.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한테. 네. 근데 그렇지 않았던, 지금 대출이 9억 이상부터 규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9억 이하 혹은 6, 7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실수요자에 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비싼 아파트들, 지금 떨어졌다고 나오는 아파트들 다 재건축 아파트들, 강남. 재개발 이런 아파트들이에요. 재개발, 자 생각해보세요. 재개발 지금 투자금요 서울에 웬만하면 3, 4억, 4억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살지도 못하는 아파트에 3, 4억, 4억 들어가는 거죠. 3, 4억, 4억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그 나이가 빠진 빌라에 들어가서 실거주하면서 나는 몸빵할 거야 이럴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재건축도요, 음마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옛날부터 음마아파트에서 그냥 살다가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 아니고선요, 추가로 나중에 사신 분들은 다 세입자 세팅하고 본인들은 딴 데 살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그거는 투자 수단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당연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도 자가 마련해서 거주하는 게 결코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가로 계속해서 이동하려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가격 상승이 있어왔기 때문에 실거주자들도 그냥 인식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세랑 자가랑 비용이 비슷하게 든다고 하더라도 전세는 시세 차익을 하나도 못 먹지만 자가는 시세 차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어려워도 시세 차익 노리는 자가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분들이 자가로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나 지금 비싼 지역들은. 근데 저번 주에 결혼식 갔었거든요. 결혼식 갔었는데 그 부자인분?
부자인분 말고 그 다음에 또 은행 동기 결혼식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결혼식이 몰려서 네. 저는 한 몇 년간 결혼식 안 갔었거든요. 네. 최근에 2주 연속 오니까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은행 동기들 오랜만에 몇 명 만나고 했는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주변의 실수요자분들이 이제 집값 떨어지니까 집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심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막 이제 집값이 폭락한다, 다 집을 팔아라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크게 그런 투자 목적이 아닌 그런 실거주형 아파트들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면요. 투자자들은요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한적해서 좋아해요. 네, 코로나 별로 신경 안 쓰고요. 그냥 똑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오르는 걸 눈으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를 거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에 베팅을 해요. 아마 후랭이 TV 구독자분들도 대부분 주식이 이제 올라가면 이제 사야겠다 하지. 주식이 막 내리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제 사야지. 난 저평가 때 살 거라고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들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올랐죠. 특히나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시작점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부산 분들은 부산은 비록 꺾였을지언정 계속해서 옮기면서 투자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잃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땄어요. 지역을 옮겨가면서 투자하면서. 근데 그분들 머릿속에는 부동산은 진짜 지역만 옮겨가면서 하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싸면 무조건 사야 돼.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도 웬만한 분들 다 보기 때문에 선선전진입해야 돼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물량 많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지금은 돈이 흐르는 대로 봐야 되고요. 돈이 흐르는 곳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싼 곳. 이 싸다는 게 안 오른 곳, 그간. 안 오른 곳 위주로 지금 투자자들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청주 방사광 가속기 얘기 나왔을 때 포텐 터졌죠. 장난 아니었죠. 이게 제가 블로그에도 썼었지만 그 전부터도 청주 들어가고 계시던 분들은 많았어요. 그 전부터도 많았었는데 그게 터지면서 망설이던 분들한테 그래 이거야 내가 망설이고 있었는데 얘가 내 등을 떠밀려주네 이때 나도 같이 떠밀려가서 사야지라고 그런 트리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주가 이렇게 핫해진 거예요. 청주가 그걸 안 올렸거든요. 근데 청주가 지금도 엄청 비싸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주변에 대전이나 천안이나 다 봐봐요. 이게 대전, 천안 다 올랐는데 청주가 안 오른 것 같으니까 공급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디가 될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리스트는 그러면은 청주 말고도 주변에 쬐끄만 뭐 읍도 있고 뭐 이런 데들 리드 있고 이런 많잖아요. 근데 읍 같은 데들도 오르는 데들도 있어요. 지금 뭐 시흥 같은 데들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오르는 데들 개발된다고 해서 오르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좋냐면요. KB부동산에서 매월 통계 지표, 시계열 지표 내주는 게 있어요. 그 KB부동산 검색하셔서 KB리뷰인가? 거기 들어가셔서 통계 데이터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계치 내는 도시 목록이 위에 이렇게 쭉 떠요. 그 리스트에 있는 도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외의 도시들은 KB에서도 굳이 통계를 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게 도시이기 때문에 굳이 거길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 리스트에 있는 도시 정도를 체크하셔서 이 중에 안 오른 도시 어디 있나? 라고 보고 투자하시면 다음 투자처가 어느 정도 보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투자랑 실거주는 대략 그렇게 나누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청주같이 예를 들면 청주같이 공급 물량이 많은 도시들은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와 아직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투자자들이 가격 올려놓고 이제 공급이 청주가 내후년인가부터 내년에 적정 정도 수준이고 맞아요. 내후년부터 좀 부족하거든요. 내후년에 부족해지면 그때 돼서 이제 이 가격을 인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자의 물건을 실거주가 받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기 또 되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 구축. 예. 그다음에 새 거. 예. 그럼 거기도 지금 새 거. 새 거에 지금 좋은 데 들어가고 가야 있는 거죠? 됩니다. 예. 좋은데. 이게 전에 후랭이 TV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급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좋은 것부터. 근데 공급이 적으면 적기 때문에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공급이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물량이 제가 지금 지방에 오르는 공급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좋은 게 올라요. 좋은 게 먼저 오르고 또 더 중요한 건 결국에 이런 겁니다. 공급이 많은데 어떻게 오르냐라고 했을 때 그럼 공급이 많았을 때 오르는 이유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돼요. 그럼 그 수요가 갑자기 청주 쪽으로 사람들이 이사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많은 공급을 채워주는 수요는 결국 투자 수요입니다. 결국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떠밀려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는 좋은 지역의 실수요자들도 좋은 지역에 가길 원하잖아요. 내가 아크로 리버파크에 들어갈 돈이 있어요. 근데
야, 아크로 리버파크 뭐 아파트가 똑같이 줘 돈 주고 내가 왜 아크로파크 들어가? 난 가성비가 좋은 반지하로 들어가려면서 난 이 돈을 세이브해서 투자하고 반지하 들어가서 살려라고 해서 반지하 들어가시는 분 제가 봤을 때 100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겠다. 예, 있을 수는 있죠. 저는 항상 가능성은 둡니다. 가능성은 두지만 결국 가성비보다는요, 내가 원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을 먼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청주 같은데 많이 올라도 아직 7, 8억, 6, 7억 뭐 이 정도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은 청주에 사나 서울에 사나 연봉 수준 비슷하고 소득 수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청주에 오른 가격, 나는 여기 살고 싶어. 왜 굳이 내가 여기 돈 있는데 여기 안 살고 싸다고 다른 지역 옆 지역으로 왜 가? 난 돈이 있는데 하면서 그 지역은 이제는 실수요자가 받아주면서 거기 가격이 고착화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게 아까 소득 수준이 물론 서울이 평균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사실 일반적인 소득 수준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가격이죠. 투자자들이 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만들어진 거라서 서울은 좀 조정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기왕이면 여기 살지라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없어서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는데 청주는 지금 대출도 60% 다 70% 무주택자는 다 나오고 그럼 30%만 돈 있으면 되는데 못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충분히 나중에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고. 청주 얘기하니까 이제 방사강 가속기라고 하죠. 예. 글을 제가 보고 무릎을 탁 쳤는데 예. 아 정말 명필이더라고요. 정말 잘 썼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풀어주셨는데 그 막 불이 났었다고 해요. 예, 맞아요. 방사능 가속기가 오창 쪽에 들어왔었거든요. 오창 쪽에 들어왔었는데 오창 쪽으로 해서 오창 주변에 물량이 씨가 말았다는 얘기를 당일날 들었어요. 매물 다 걷어들이고.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청주를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할진 않아요. 근데 방사능 가속기가 있으면 그 주변에 살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가더라도 더 좋은 지역에 살까를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제 글에 있었던 글은 아닌데 어디 살지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자는 상대방한테 빙의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 입장, 내가 거기 가속기 있는 연구원이야. 근데 청주가 크긴 큰데 그 주변에 어쨌든 도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바로 눈앞에 있는 오창에 살까? 아니면 뭐 10분, 15분 정도 더 나가서 있는 좋은 지역에 살까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창에 들어가는 게 일단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건 제가 블로그에 적어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예비타당성 조사 끝나야지 계획 세우고 착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준공되는 건데 지금 계획대로만 해도 거기 나와 있던 게 10년 뒤인가에 이게 운영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뉴스 기사에 떡하니 대놓고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안 읽고 그냥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만 듣고 다들 미친 듯이 가서 거기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기다릴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물론 이제 그 뭐 건설 들어가면 노동자분들 이제 공사 일꾼들 들어오고 하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집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팝니다. 절대 당연히 못 팔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오르면 빠져나온다 뭐 이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팔고 나오는 거죠, 결국. 근데 내가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거 똑같은 거야. 주식 투자할 때, 나는 작전주가 털고 나올 때 나도 같이 털고 나올 수 있어. 라고 장담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작전주 털 때 못 털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리는 거죠. 방법 없잖아요. 실수요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공급도 많은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좋은 것만 선택된다니까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좀 구축 이런 것도 말씀해 드렸던 게 공급이 부족해져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부족해지는 지역에서는 이제 먼저 잡아야 되죠. 내가 길바닥에서 잘 거 아니면. 그러니까 선점의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선점의 시기가 두 가지 방식으로 와요. 그러니까 바로 매매가로 넘어가서 매매가가 선점하기 위해서 구축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나중에 이제 매가를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매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어찌됐든 공급이 부족하면요. 실수요자가 전세 혹은 매매로 살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가 오르던 매매가가 오르던 둘 중에 하나는 올라야 돼요. 근데 심리가 좋으면 매매가부터 당연히 먼저 오르겠죠. 그럼 이건 매매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심리가 안 좋으면 매매 안 하려고 하니까 전세가부터 오르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다가 매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도권의 13년도, 14년도 모습이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데 심리도 나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가로 바로 반영될 수 있겠죠. 근데 정부가 분명히 이거를 캐치하고 있어요. 정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규제라는 바둑돌을 그렇죠. 뭘 규제하느냐가 포인트인 건데 매매 심리가 좋기 때문에 매매가로 바로 전형될 거잖아요. 근데 이 매매가로 바로 전형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서울의 대출 규제를 겁나 많이 걸어놨죠, 지금. 9억, 10억 하고 그보다 6억 이하로까지 규제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유동성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가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그 정도 대출 나오면 레버리지를 못 쓰기 때문에 매력도가 없어서 일단 투자자들은 다 걸러낸 상태고요, 거의.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인데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 못하게 규제를 거의 다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걸어놨으면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전세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집은 구해야 되고 그럼 전세로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눌러 앉을 수밖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겠죠. 전세로 눌러 앉으려는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 앉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다시 매매를 밀어 올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정부는 일단 매매가를 바로 올리는 거는 대출 규제로 막아놨어. 그럼 그 다음에 전세가를 올리는 걸 막아야 되는데 전세가 올리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야지 전세가를 올려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 전세가 이렇게 올리니까 애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못 들어오는구나 하고서 전세가를 낮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되는 건데 만약에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서민들이 난리나죠. 난리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정권의 결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흔히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눈앞에 보이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난리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서민이라고 일컫는 그런 계층의 분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전세대출을 그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연관돼 있는 게 매매자금 대출을 묶었잖아요. 근데 은행한테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은행한테 너네 죽어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은행은 대출로 먹고 사는 존재인데 매매자금 대출도 안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줘. 그러면 뭐 먹고 살라고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기업 대출도 기업이 지금 운영이 잘 돼야지 뭐 대출을 받으러 와서 대출해주고 사는 건데 기업들도 지금 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은행한테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